여러분 안녕하세요. 쌤 목소리 잘 들려요? 고- 어, 이따가 9시 한 3분 정도? 애들 다 들어오면 수업 시작할게요. 쉬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9시 됐네요. 이제 수업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온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3분만 좀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해요. 여러분, 들어올 때 링크 클릭해서 들어왔나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바로 들어와지죠.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도 이렇게 뭐 질문을 하거나 뭐 채팅창에 쓰는 게 불편할 때는 마이크 켜고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출석을 체크하고 있어요. 잠깐 다른 얘기 조금 더 하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진 명렬표잖아요. 선생님이 이걸 뽑아가지고 여러분과 수업을 한다고 상상하면서 수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8명 들어왔네요. 3분의 1밖에 안 들어왔어. 미리 공지를 했으면 더 빨리 들어왔겠죠? 네. 1교시라.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학교 나오잖아요. 기대가 좀 되나요? 저는 몹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 출석 부르고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이니, 주혜, 다경이, 예주, 주아, 효은, 민서, 민재, 은혜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번 시간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분들은 그 마지막 중간이랑 마지막에 선생님 출석 체크 한 번 더 할 테니까 그때 들어왔다고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교과서 다 있나요? 교과서 158쪽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동물과 에너지 세 단원 공부할 거예요. 이 단원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의 처음과 끝을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물이란 무엇이고 에너지는 어떻게 얻고 그 모든 과정을 다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 158쪽 펴시고 같이 한번 수업 들어봅시다. 자, 일단 동물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동물 뭘까요? 동물. 여러분이 한번 다 대답해 보세요. 동물 뭘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어. 자, 동물이란 자, 여기 백과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생물로부터 영향을 얻어 살아가는 모든 생물을 일컫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뭐 몸 밖에서 소화시키냐, 몸 안에서 소화시키냐에 따라 균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스스로 영양분을 생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정의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외부로부터 음식물을 섭취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먹었다고 하는 행위, 섭취를 했다고 해서 그 모든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라고 하는 효원이 지금 들어왔어요. 4가지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도 동물의 한 종류잖아요. 동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4단계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배울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 동물이란 무엇인지 배우고요. 동물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소화 단계, 순환 단계, 호흡 단계, 배설 단계로 나누어서 배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네 단계를 모두 거쳐야 우리는 힘을 얻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좀 이해가 되었나요? 여기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러한 동물을 비롯한 여러 생물들은 어떤 단계를 거쳐 구성되어 있는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수업을 너무 빨리 시작했나 봐요. 지금 들어온 분들도 있네요. 은성이 안녕. 11명이나 들어왔어요. 오늘은 첫 시간이어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 되도록 이름을 다 불러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수업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여러분이랑 이런 실시간 수업에 익숙해지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도 긴장해가지고 바로 수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뒤늦게 온 분들이 효은이 왜 들랑달랑만 하지? 그런 바람에 효은아 나가지 말고 들어요. 긴장하는 바람에 바로 수업을 시작했네요. 자, 일단 10명 넘게 들어왔으니까 선생님 수업 취지 설명 다시 하자면 솔직히 그 동영상으로 올려서 온라인 수업을 해도 진도는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등교 수업을 하게 되고 앞으로 또 수행평가도 봐야 하고 뭐 그러는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도 뭐 학업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이랑 수행평가를 본다든가 모둠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활용하면 등교하자마자 수행평가를 보느라 정신 없는 일이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여러분하고 실시간 수업을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그러면 많이 들어온 것 같으니까 민서랑 주연 아까부터 있었던 것 같고 효원이, 다경이, 은성이 지금 들어왔죠. 효은이, 그쵸? 그러면 우리 앞에만 다시 설명하면 우리 지금 5단원 첫 시간 수업 시작했어요. 5단원의 핵심 개념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 동물의 정의는 스스로는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다. 이게 솔직히 좀 핵심적인 정의에 들어가요.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는 생물체는 균도 있어요. 하지만 동물은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지만 그 근원은, 에너지의 근원은 외부에 있는 생물체를 섭취해가지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소화라는 것이 몸 안에서 일어나요. 그럼 이제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한자어로 동자가 움직일 동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에 혼돈을 주죠. 움직여야만 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실상 생물에서는 그렇게 정의 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동물의 정의 알아봤고요. 이러한 동물이 에너지를 얻으려면 4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외부로부터 음식물. 선생님 오늘 점심에 먹으려고 샌드위치를 싸왔거든요. 자,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자, 소화를 시켜야 되죠. 소화라는 말 일상에서도 많이 쓰죠. 그럼 이 소화시킨 샌드위치의 영양소들이 온몸을 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에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때 영양소가 간다고 해서 바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산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럴 때 찌꺼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찌꺼기를 배설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라는 생물의 체계를 배울 거고요. 그 체계는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라고 하는 4가지 체계를 통해 배울 거고요. 또 하나, 생명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구성을 또 배울 겁니다.
그럼 우리 구성 단계로 또 나갈게요. 자, 생물의 구성 단계는 동물하고 식물하고 조금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일단 개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개체. 개체가 뭐냐면 생존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생물체를 말합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해볼게요. 자, 1번 계란, 2번 사람, 3번 손톱, 4번 난자, 5번 꽃 한 송이. 자, 1, 2, 3, 4, 5번 중에서 개체는 무엇일까요? 다시 질문해 드릴게요. 1번 계란, 2번 사람, 3번 손톱, 4번 난자, 5번 꽃 한 송이. 5가지 중에 개체는 무엇일까요? 힌트는 생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효은이 2번이라고 했어요. 다른 분들도 다 2번이라고 생각해서 답변 안 하는 건가요? 맞아요, 맞아. 오, 민서, 은혜, 민재 다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주혜도 그렇고. 맞아요. 사람만이 온전하게 혼자서 생존할 수 있는, 좋아요, 은성이. 것이죠. 그래서 생물체 하나를 뜻하는 그러한 단위가 개체입니다. 자, 선생님 화면 보이죠? 선생님도 개체인데, 선생님을 쪼개서 구성 단계별로 나눠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우리 4개의 기관에 대해 배울 건데,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이렇게 4단계를 배울 건데 이거 말고도 다른 기관계 있을까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어디서 들어보냐면 병원에서 주로 들어보죠. 병원. 자, 개체보다 작은 단위이면서 생물을 구성하는 단계에는 기관계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던 요 4단계가 가장 기본이 되는 기관계고요. 이것 말고도 뭐 생식기계라든지 다른 기관계가 있습니다. 신경계라든지. 병원 이름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워요. 우리 감기 걸렸을 땐 내과 가지만 뭐 당뇨 환자는 내분비계과 이런 데 가고요. 뭐 코감기 걸렸을 때 이비인후과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원을 떠올리면 기관계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동물만 바로 배우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식물도 얘기 잠깐 해보면요. 식물도 똑같아요. 나무 한 그루 전체, 이파리, 줄기, 뿌리, 꽃,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개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개체를에서 우리 소화순환 호흡 배설하는 요 기관계처럼 잎이라든지 뭐 이런 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떼서 보면 좋겠지만 여기는 기관계라고 하는 체계는 없어요. 이런 체계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점이 조금 생겨요.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이 차이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계속 동물 설명 이어갈게요. 여러분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기관계인 소화계부터 얘기를 해보면 소화계에는 대표적인 소화기관이 위가 있어요. 또 소화계에 뭐 있을까요? 여러분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 소화계에 속하는 무언가 인체의 내부 구조물 우리 안 배웠으니까 구조물이라고 일단 얘기할게요. 뭐가 있을까요? 위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또 뭐 들어봤나요? 소화라는 것은 일단 음식물 들어가서 소화시킨다 이런 거 일상용어에서 쓰죠? 뭐가 있을까요? 아까 샌드위치 먹으려면 어디로 먹죠? 맞아. 식도입.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
지금 우리가 안 배운 상태에서 기관계라는 개념을 떠올리니 좀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대장도 맞아요. 맞아요. 음식물이 들어가서 거치는 모든 기관이 다 소화기에 속합니다. 맞아요. 좋았어요. 대답 잘해줬어요. 자, 그 중에서 위라든지 아니면 소장이라든지 뭐 대장 이런데 다 기관이 되겠죠. 자, 화면 바꿔서 좀 상세하게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기관계라는 거는 연관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일정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방금 선생님 소화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소화 역할을 담당하는 녀석들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쵸?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된 활동을 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연결해서 기관계라고 하는 하나의 체계로 부르는데 식물은 이런 게 없어요. 체계가 없습니다. 기관이 다 독립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동물의 특성은 기관계라고 하는 구성 단계가 있다. 이게 동물의 아주 주된 특징입니다. 이 기관계를 구성하는 이 기관들은 일정한 형태가 있어야 되고 특정한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기관에는 아까 말했던 우리 소화기에 속하는 위, 대장, 여러분이 말해줬던 식도, 입 다 기관에 해당이 돼요. 아주 대답 잘했어요. 어려웠을 텐데. 그러면 선생님이 또 퀴즈 하나 내볼게요. 동물의 기관이 아닌 것을 보는 거예요. 동물의 기관이 아닌 것을. 1번 심장, 2번 머리카락, 3번 대장. 심장, 머리카락, 대장 중에 기관이 아닌 건 무엇일까요? 영진이 안녕. 맞아요. 머리카락이 아니겠죠. 머리카락이. 대답 잘해줬어요. 머리카락이 왜 아니냐면은 머리카락은 특정한 기능을 나타내야 되고 일정한 형태를 지녀야 되는데 특정한 기능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해요. 아직. 머리카락 나름의 기능이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잘했어요, 은성이. 그래서 머리카락이에요. 자, 그러면 앞선 화면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이러한 기관은 조직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근육 조직 이런 말 들어봤을 텐데 제일 많이 들어보는 건 또 병원이죠. 병원에서 조직 검사한다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조직이란 세포의 모음이에요. 세포 모음. 그래서 조직 검사합니다 한다는 거는 세포 모음을 떼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직이란 세포의 모음인데 모양하고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자, 세포부터 우리 다시 큰 단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포는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예요. 자, 개체의 제일 큰 단위였던 개체는 생존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물체의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생존이 가능한. 근데 세포는 그렇지 않아요. 생물체를 구성하는 일부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세포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동물의 세포에는 뭐 근육세포, 신경세포,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 뭐 피부를 구성하는 상피세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아까 말했던 이 머리카락은 세포의 일부예요. 머리카락 세포 여기 모근이라고 하는 것만 세포고요. 이 머리카락은 세포에서 삐져나온 구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퀴즈 잠깐 냈던 거에 정답 머리카락인 거 다시 이해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세포부터 다시 큰 단위로 넘어가면서 이해 점검해 볼게요. 세포는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입니다. 기본 단위예요. 2학기 때 우리 식물에 대해 자세히 배우면서 조금 더 세포를 집중적으로 배워볼 거예요. 세포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기능에 따라 모양이 다 달라요. 우리 그림만 봐도 근육세포, 신경세포, 혈액에 있는 혈구, 그리고 상피세포 모양 다 다르죠. 자, 이러한 세포들 중에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 있으면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세포들의 모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태혁이 안녕. 자,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결합 조직, 상피 조직 뭐 이러한 것들 다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 보시면 비슷하게 생긴 세포들끼리 모여 있죠. 됐나요? 자, 여기서 잠깐 질문해 볼게요. 그림 본 사람들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혈액, 피라는 것은 세포의 조직일까요? 기관일까요? 다시 질문. 혈액, 피, 몸을 돌고 있는 혈액이라는 것은 세포일까요? 조직일까요? 기관일까요? 기관계일까요? 개체가 아닌 건 확실하죠? 뭘까요? 조직? 오, 태혁이 오자마자 어떻게 맞췄지? 세포? 좋았어. 세포도 좋아요. 또 되게 어렵죠? 궁금하긴 한데. 조직, 좋았어, 주행. 정답은 조직? 여기 그 PPT에 잠깐 나왔는데 바로 조직입니다. 선생님은 혈액이 기관이 아닐까 맨날 고민을 하거든요. 왜냐면 혈액 것은 순환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모양의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세포의 모음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학자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냥 혈액도 조직의 일부로 여기자. 그래서 혈액은 조직입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는 않은데 조금 궁금하지 않아요? 피는 돌고 있는 거고 액체라 모양도 일정하지 않은데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막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막 궁금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한 거예요. 다음으로 큰 구성 단계는 기관이 있어요. 기관. 기관이라는 거는 일정하게가 아니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비슷한 모양을 가진 조직이 모여서 특정한 기능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면 기관입니다. 기능을 나타내는 녀석들 이렇게 이해하면 기관 이해되죠? 기능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기관이에요. 기관. 그래서 심장, 뇌, 간, 위, 콩팥, 폐 다 들어봤죠? 이런 것들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들,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연관된 기능을 하는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기능을 하는 체계를 만들면 기관계입니다. 동물은 신경계, 그리고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내분비계, 내분비는 호르몬과 관련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체계를 이루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계 중에 우리는 4가지 배울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는 이 4단계를 배울 거고 동물은 기관계의 작용에 의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받아들여 에너지를 얻고 노폐물을 내보내는 다양한 생명 활동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핵심 문장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어때요? 오늘 수업 조금 들을만 했나요? 늦게 들어온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었겠다. 괜찮았어요? 혹시 질문 있나요? 잠깐 다음 내용 하기 전에 질문 받을게요. 있나요? 아니, 오늘 처음 수업하는데 대답을 너무 잘해줘서. 필기 하고 싶으면 하고, 선생님은 좀 이거 수업 안 들어온 분들한테 과제로 필기하라고 시킬 거거든요. 우리 지금 수업 이거 화면 녹화하고 있거든요. 이거 유튜브 올려서
그래서 뭐 여러분 지금 수업 들으면서 필기할 거 조금씩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책에다가 하세요. 근데 이게 기말고사 범위이기도 해가지고 그 조금 필기를 해가면서 보면 더 도움이 될 건데, 와우, 시험 얘기 나오니까 너무 싫죠. 여러분 아마 첫 시험일 텐데 1학년 때는 시험 안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범위이긴 해가지고 조금 꼼꼼히 배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잡담을 하는 바람에 좀 까먹었죠? 그러면 한번 여기 화면에 있는 내용만 말로 설명하고 퀴즈 내겠습니다. 일단 우리 앞으로 요 4단계 배울 건데 계를 1번, 순환계를 2번, 호흡계를 3번, 배설계를 4번으로 배울 건데 선배들한테 약간 얘기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배설계를 유난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면 낯설거든요. 소화계는 우리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는데 먹는 거 좋아하면은 그만큼 배도 잘 아플 때도 있고 해가지고 소화계는 진짜 익숙해요. 순환계도 익숙해요. 왜냐하면 순환계에서 특히 심장은 우리 국어 시간에 은유적으로 많이 쓰죠. 너는 내 심장이야 막 이런 말 하면서. 그래서 순환계도 우리 익숙해요. 호흡계도 익숙합니다. 체육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하고 요즘 같은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것들 다 호흡계 질환이다. 뭐 이런 얘기 하죠. 폐렴을 일으킨다. 그래서 요 위에 3가지는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어렵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배설계는 너무 낯섭니다. 일단 오줌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에 더럽다는 인식이 있어서 배설계를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렵고 제일 낯선 부분이 마지막 배설계인데요.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긴 해요. 그리고 더럽다는 인식이 있어서 배우면서도 뭔가 깨름칙하지만 더럽지 않아요. 이게 그 노폐물의 결과물, 그러니까 배설한 결과물인 그 노폐물들이 몸 밖에 나왔을 때 이제 더럽다는 거지 몸 안에서는 균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확인하는 문제 풀어볼게요. 확인 퀴즈. 자, 생물의 구성 단계 중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은 자, 땡땡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에요. 세포들의 모임. 자, 기능이 비슷하다고만 했지 얘네들이 기능을 갖췄다는 말은 안 했어요. 조직 좋았어. 또 조직. 오. 효은이 주의 민서 태혁이 오. 다들 대답을 너무 잘해주네요. 정답은 조직입니다. 잘했어요. 2번째 문제. 동물의 구성 단계 중 연관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여 특정한 생명활동을 나타내는 단계를 써보자. 자, 여기 힌트. 기관들이 모였어. 신원이 안녕? 기관들이 모였고 생명활동을 나타낸대요. 연관되어 있는 거.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모였어. 오, 주아. 주아 오랜만에 대답했네요. 민서, 효은이, 은혜, 주아. 다 정답. 맞아요. 정답은 기관계입니다. 어때요? 좀 이런 식으로 수업해보니까 좀 들을만 해요? 은성이 잘했어요. 은성이 혹시 폰으로 하니? 선생님은 폰으로 하면 그렇게 타자가 느려요. 컴퓨터로 하면 엄청 빨리 칠 수 있는데.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동영상 퀴즈 나갈 건데 이 화상회의의 단점이 동영상을 재생하면 동영상 소리가 안 난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부끄럽지만 그 동영상에 있는 걸 내가 목소리로 연기해서 들려줄게요. 자, 동영상 퀴즈 나갑니다. 자, 이제 풀숲에 숨겨놓은 간을 내놓아라. 어떻게 몸에서 간을 꺼내놓을 수 있니? 크크크 이렇게 속다니. 자, 토끼가 간을 꺼내 숨겨둘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갑자기 막 퀴즈 내다가 이런 거 내니까 너무 어렵죠? 같이 해볼 거예요. 봅시다. 이 이야기는 우리 그 용국님이 너무 아파가지고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말에 얘가 거북인지 자라인지가 용국님이래. 용왕님 그 병을 낫게 하려고 간을 구하러 육지에 나가는 스토리죠. 이거 다 들어봤죠? 근데 토끼가 꾀를 냅니다. 나 간을 육지에 떼놓고 왔어. 그래서 너네 용왕님 못 살려. 나 육지에 데려다줘.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을 치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토끼가 간을 꺼내 풀숲에 숨겨둘 수 없는 까닭은 일단 무엇인지 볼게요. 자, 일단 죽어요. 맞아. 아파, 맞아. 너무 아프지. 예담이 안녕. 출장 서비스가 거기까지 못 가서 기발해요. 아주 좋아. 근데 우리 한번 정답에 가깝게 생각을 모아 볼 건데요. 자, 일단 간이라는 것은 우리 배운 단계 중에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4개 중에 뭘까? 개체는 일단 아니라는 건 아니죠. 뭘까요? 4개 중에. 찍어봐요. 기관? 좋았어. 맞아. 잘했어. 기관이에요, 기관. 기관계가 되려면 간이라고 안 하고 무슨 소화계 이런 식으로 불렀을 거예요. 그쵸? 간은 기관이에요, 기관. 잘했어요. 근데 이 기관을 떼내서 독립시켜가지고서는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까 다 아프고 죽는다 그랬죠? 생존을 못해요. 그래서 개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은 서로 마치 깍지를 낀 것처럼 연관이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없어도 되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활동 유지를 위해서는 몸 안에 지니고 연관되어져서 그 기관이 기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생명활동을 수행하므로 간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 159쪽 문제 풀어보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3분이면 풀겠죠? 문제 풀어보시고 들어온 사람들 체크할게요. 문제 풀어보세요. 민서, 잠깐. 예소 들어왔나? 예소가 안 들어왔네요. 1번, 효원이. 효원이 없고, 2번. 아인이 아까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아인이 들어왔고, 영우 안 들어왔죠? 주에 들어왔고, 채영이 안 들어왔고, 다경이 아까 들어온 것 같은데. 다경이. 예주 들어. 승진이 아까 들어왔던 것 같은데 안 들어왔네. 승진. 은성이 아까 대답 열심히 했고, 신언니 아까 들어왔고, 승언니, 이승언, 승언니 안 들어왔고, 정민이 들어왔네. 정민이 들어온 거 보고, 좋아. 태욱이 들어왔고, 현웅이 안 들어왔고, 예담이 이름 본 것 같은데. 들어왔고, 유현이 안 들어왔고, 민규 이름은 못 본 것 같지. 안 들어왔고, 민서 대답 같은. 민재, 민혜.
현질매. 영진이. 영진이는 정인이. 최정인. 자, 여러분 다 풀었죠? 근데 영진아, 영진이 듣고 있어요? 영진이 몇 반이에요? 응, 영진이 3반이에요? 6반이에요? 그럼 쌤 6반으로 체크해 놓을게요. 6반이 몇 교시였지? 4교시였던 것 같은데. 영진이는 지금 들은 걸로. 몇 번이죠? 자, 여러분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채팅창으로 답해도 되고 마이크로 답해도 됩니다. 1번. 생물의 이거 1, 2번은 우리 킹 풀었던 거랑 똑같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읽을게요. 생물의 구성 단계 중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은 조직이라고 하죠. 동물의 구성 단계 중 연관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여 특정한 생명 활동을 나타내는 단계. 기관계였죠, 기관계. 3번. 다음은 우리 몸을 이루는 구성 단계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근육세포, 근육조직, 심장, 순환계, 개체. 자, 이걸 보고 아래에 있는 것을 완성해 보래요. 자, 신경세포니까 신경세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의 모임이니까 뭘까요? 신경세포들, 맞았어. 신경조직, 신경조직이라고 하면 돼요. 다들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자, 신경조직과 근육조직과 위샘세포, 뭐 이러한 세포들과 조직들이 모여서 위라고 하는 기관을 이루었어요. 이 위라는 기관은 어느 기관계에 속할까요? 오, 좋았어. 다들 대답 잘해줬어요. 소화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소화계를 비롯한 각종 기관계들이 또 모여서 개체를 이루죠. 여러분, 이거 사고력 퀴즈 어렵죠? 이게 참 애매한 게, 좋았어요. 잘했어요. 세포, 조직, 기관 이 따로따로 배웠을 땐 이해가 되는데 조직이 기관을 이루는 거에 대한 그 의미의 그 간격이 너무 커요. 그 조직이라고 하면 여기 사고력 문제 있는 것처럼 막 근육 조직도 있고요. 신경 조직도 있고요. 아까 말했던 선생님이 위샘세포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세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기관을 이룹니다. 물론 일부 체액이라고 하는 액체 성분들도 있어야 되고요. 상피, 그러니까 피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위벽을 이루는 그런 상피 조직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명칭 자체가 너무 어렵고 한자어고 우리는 그런 걸 상세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뛰어넘는 그 의미의 간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사고력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조금 문제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다 나갔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소화계에 대해서 이제 진도를 나가 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재밌는 자료 좀 준비하고 여러분이랑 재밌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질문 있나요? 들을만 했나요? 오늘 고마워요. 오늘 수업 들은 분들은 따로 과제 없고요. 선생님이 그 2학년 3반 클래스룸에다가 다시 과제를 낼 거예요. 오늘 그 수업 안 들은 사람들을 위한 과제를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안 해도 되고 선생님이 수업 안 들은 사람 다 체크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만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 조금 일찍 끝낼 테니 쉬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잘 가. 질문 있으면 남아서 질문해도 돼요. 안녕. 수업 들으니까 좋죠?
혼자 할 때보다. 나도 여러분이 대답해줘서 너무 좋아요. 제가